있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5시간 30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된 것으로, 실패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와 또 경호처의 대치가 상당했는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이 경호처의 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면?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은 성립하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물리력을 그 공격적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서로 이제 몸이 살짝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공수처 사람들인 것 같죠. 관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분 만에 철수를 결정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체포에 성공,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산된 걸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에 성공해서 체포를 해서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또 경호처도 당연히 따라붙을 텐데 저거는 지금 아마 저게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상 공수처 직원 또는 지원에 나선 경찰관들인 것 같은데 저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걸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공수처에서 오늘 오후에 기자 브리핑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아마 오후 3시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경호처의 대치, 경호처의 반발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교수님께 더 여쭤볼게요. 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어떤 판례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공무집행 방해 관련한 판례들은 무수히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계속 드리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위협력을 행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뭐 이렇게 주먹으로 뭐 휘두른다거나 이런 것만을 폭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몸만 살짝 부딪혀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협박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이제 해악을 고지를 할 때 뭔가 좀 나쁜 것만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런 태세를 좀 취하는 것조차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례들에서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다 인정된 판례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는 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게 대치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폭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박으로 볼 만한 상황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공수처에서 조금 더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에 그 상황을 좀 판단하는데 고려해 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찬종 기자에게 물어볼게요. 체포영장이 6일까지 유효한데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나요? 예, 뭐 일단은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공수처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몇 시간 뒤에 오후 3시 이후에 있을 공수처 브리핑도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가능성은 몇 가지 이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또 이게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인원과 어떤 노력을 투입해서 체포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체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체포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경호처가 결과적으로 대치를 해서 지금 체포가 무산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서 계속 이제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에 더더욱 관심이 쏠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명시적으로 경호처장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권한에 대행하는 자로서 경호처 공무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해서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처 자체가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과연 지휘권이 있는지는 이제 또 별개의 논의로 하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임명권 행사 형식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인 지휘권의 행사가 됐든 어떤 최상목 권한 대행이 경호처장한테 정당한 법 집행인 체포영장 집행 협조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반대, 요구해왔던 반대.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나오네요. 오후 1시 30분쯤에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네, 공조수사본부에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서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방금 여기 발표에도 있지만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저런 상황이 실제로 경호처의 저지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경호처를 상대로 그런 지휘를 할 것인지요. 야당의 요구대로 그런 지휘를 할 것인지가 앞으로 또 이제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실질적인 방식이든 임명권 행사의 방식이든 지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늘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지금 중단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 조성이 안 되고 최상목 대행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여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호처나 이런 것도 계속 지금과 똑같이 물리적으로 또는 어떤 집행을 저지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기회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체포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5시간 30분 만에 공수처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 정확한 표현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무산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여기서 최종적으로 끝났다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무산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그 공수처 측에서 사용한 표현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 일단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시도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공식. 네, 반려받은 체포영장은 일단 6일까지는 유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 인원이 조금 전 대통령 관저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 다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 공식 발표의 그 입장문의 그 문장을 보면은 그 현장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직원들의 안전이 유의된다, 안전이 우려된다라는 말을 봐서는 방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그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아무런 어떤 폭행이나 협박의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단순한 대화만 오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저지 행위가 있었고 이것을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인식할 만한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제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직접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는 뭐 그건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무집행 방해가 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그 종래 다른 이제 뭐 이게 그 정치인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이런 상황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공무집행 방해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런 사례들에서 비추어 보면 그런 데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유령력을 행사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그걸 적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실제 그것까지 있었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경호처 자체가 일단은 총기를 일단 소지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지만 하는 것 자체로도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해악을 고지받는다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체로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가 일단 성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한 거기 때문에 일단 특수공무방해죄가 일단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국가의 그 공무를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을 하는 게 이제 수사기관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순 공무집행 사범들조차도 실형이 자주 나오는 사례이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그 단순 그런 공무집행 방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마 그 이제 만약에 저게 인정이 돼서 기소가 돼서 인정이 된다면 단순히 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은 네.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네. 좀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공수처는 철수 중이고 경찰은 아직 관저에 대기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5시간 30분 만에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 인력이 철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남은 수사관과 검사들 20명 정도가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부에선 1차 집행 불발 가능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30여 명의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남은 인력이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재점검하는 등 조사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은 현장팀과 실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TV 속보 영상 등을 통해 현장 소식을 같이 파악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경호처 등의 반발로 1차 집행 계획이 무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경찰과 협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 시한 내 재시도에 나설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다음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언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 6일입니다. 6일 이전에 2차 시도를 하고 불발된다면 다시 3차 시도가 이뤄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지지자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공수처가 휴일보다는 평일 집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시한 내 평일은 영장 시한이 끝나는 월요일 6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 2차 시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 뜻대로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면 윤 대통령은 이곳 청사로 압송된 뒤 곧바로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48시간 이내 최대한 많은 조사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2차 시도 준비와 동시에 윤 대통령 조사 준비에도 다시 만전을 기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수처가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30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 가까이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 반 만입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공수처 차량 5대가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해 1시간 만인 7시 20분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서면서 양측의 1차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8시 2분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했고 내부에서 소방사 군인 등과 2차 충돌이 빚어졌다가 이어서 공수처와 경호처 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관저 근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졌을 땐 확성기와 북등을 동원해 경호처와 윤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일로 오늘을 선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던 거잖아요. 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집행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왔는데 영장 발부 나흘째인 오늘 집행에 나섰습니다. 당초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지만 혹시 모를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집행에 나섰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중단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어젯밤까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을 가득 메웠는데 당장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엔 사람이 더 많을 걸 감안해 오늘 아침 시간을 노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건물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체포가 무산되면서 향후 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SBS 김진우입니다.